안녕하세요. 한국무역정보통신에 근무하는 김현철 연구원입니다. 무역이라는 딱딱한 주제에 유튜브를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무역 계약에 이어서 수출 신용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출 신용장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신용장 통지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오해영 인턴, 혹시 이번 수출 계약건에 대해 수출 신용장 업무를 맡기려고 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는데 실제 은행의 수출건으로 신용장 통지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우선 신용장 업무를 위해 수출 신용장 통지가 왔는지부터 해봅시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상 실무에 맡게 하려니 염려가 되는데. 이트레요, 도와줄래? 하나씩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해보도록 해요. 자, 시작! 신용장이란 무역 계약에 있어서 은행을 끌어들이는 결제 방법을 말합니다. 신용장은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이 수입자를 대신해서 수출자에게 무역 대금의 확실한 지급을 약속하여 주는 문서입니다. 무역 대금이 선불 또는 후불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출자와 수입자 중 어느 한쪽은 수출 대금 또는 수입 환원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양쪽의 결제 리스크를 은행이 중재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신용장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용장은 수입자 관점에서는 거래 은행 간에 체결되는 또 하나의 무역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출자 관점에서는 무역 계약 후 수입국에서 전송된 신용장을 받아야 비로소 실무 이행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출 신용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용장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로서 다수의 은행이 관여하게 됩니다. 지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입국의 개설은행과 수출국의 통지은행, 수출국의 매입은행이 있습니다. 개설은행은 수입자의 요청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지은행은 수출자에게 신용장의 도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입은행은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근거로 선적 서류를 매입해서 수출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은 수출자에게 있어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 은행은 수많은 국제은행과 다 연결할 수가 없어서 백그라운드에서 빅사이즈의 글로벌 은행이 신용장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 용어로서 신용장 발행을 요청하는 수입자를 어플리컨트, 신용장 혜택을 보는 수출자를 베니피셔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용장의 전체 업무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수출자와 수입자가 신용장 결제 방법으로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에 수입자는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수입자가 거래하는 거래은행에 신용장 발행을 요청합니다. 실무에서는 신용장 발행을 신용장 개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수입국의 개설은행은 수출국 통지은행으로 신용장을 개설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수출국의 통지은행은 수출자에게 신용장 도착을 알리고 원본을 전송하거나 수령하게 합니다. 이후에 수출자는 수출 신용장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상품을 선적하고 동시에 선적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수출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게 되면 거래은행을 통해서 선적 서류 매입을 요청합니다. 수출자 거래은행은 서류를 심사해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수출자에게 선지불합니다. 이후에 수출국 매입은행은 수입국 개설은행으로 선적 서류를 국제 특성을 활용해서 수입국 개설은행으로 전달하여 대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수입국 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 서류 도착을 알려주고 대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후에 수입자는 선적 서류를 이용해서 화물을 인수하게 되겠습니다. 수출 신용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일정한 요건의 준수를 지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용장 구조는
본문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헤더에는 신용장의 기본사항이 기재됩니다. 신용장 당사자인 개설은행, 통지은행, 수출자와 수입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신용장 관리하는 LC번호, 신용장 유효일자, 신용장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제에서는 IBK 기업은행이 통지은행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시티은행이 개설은행이고 유효일자는 2015년 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신용장이 보장하는 그 금액은 5만 불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자는 신용장이 은행인으로서 미국의 크로스톤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자는 수익자로서 표현되는데요. 원 인터내셔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은행 간의 통신단체인 스위프트가 제정한 문서 표준으로 신용장이 사용되어 있음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용장 본문에는 결제 방법, 선적 조건, 상품 명세, 준비 서류에 대하여 그러한 이행사항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신용장 각각의 기재 항목에 대해서 번호 형태로 코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해독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41번과 42번 항목에는 결제 방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41번 D 항목에는 by negotiation, 42번 C 항목에는 드래프트, 에사이트, 42번 A 항목에는 이슈잉 뱅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 대금의 지급이 선적 서류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일람불로 한어음을 제시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어음 작성 시에는 지급인이 이슈잉 뱅크로 하도록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43번과 44번 항목에는 선적 방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할 선적, 한적 모두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선적 화물은 부산항에서 출발하고 미국의 LA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4번 C 항목에서는 선적은 늦어도 1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번 항목에서는 상품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46번 항목에서는 매입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업성장 세부, 선화증권 원본, 풀셋으로 해서 준비하도록 되어 있고요. 호자 명세서 세부,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선화증권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시식으로 발행하고 운임 선부를 기재하고 백지 배설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47번 항목에서는 모든 서류에는 LC 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익자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48번 항목에서는 선적 후 5일 이내에 선적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은행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출자가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신용장에서는 특히 78번 항목에서는 개설은행은 신용장과 관계되는 은행들을 향해서 대금 결제 수령을 위해서 일정한 요건에 이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제공하는 예제문을 좀 더 활용을 해서 다양한 수출 신용장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예제의 리딩을 통해서 신용장 감각을 더 빠르게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신용장 방식의 무역거래가 실무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은행에 대한 수수료 문제와 선적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복잡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출자, 수입자 서로를 잘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금액이 큰 거래라든가 초기 거래에는 은행을 끌어들이는 신용장 거래가 아직도 유효한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역을 공부하는 관점에서도 신용장을 통해서 무역 업무의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출 신용장에 대해서 기초 이론과 기재 항목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출 상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서 구매 확인서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